야, 눈 많이 왔네. 안녕하세요, 성빈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또 겨울 계곡 찾아왔어요. 근데 지금 눈이 많이 온 상태여서 물이 하나도 안 보이시죠? 진입해 봅니다. 여기 무슨 들짐승 같은 애들이 지나다녔나봐요. 발자국이 사람 발자국은 없고 동물 발자국이 이렇게 쭉 있어요. 조심해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근데 여기는 원래 물이 차갑기도 하고 엄청 두껍게 얼었을 거예요. 여기 포인트는 비교적 깊은 곳에 있고 물이 차갑기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얼음도 두껍고 지금 여기가 눈이 덮여서 안 느껴지실 텐데 여기가 다 계곡 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맛있는 녀석들 얼음 깨고 한번 잡아볼 생각입니다. 물론 여름 계곡도 너무 좋지만 이 겨울 계곡만의 눈 내린 하얀 느낌이 좋아서 매년 겨울에 계곡을 찾습니다. 오늘 기온은 뭐 영하 12도 13도 떨어지는데 해가 너무 좋다 보니까 눈 위에 있으면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 보자. 일단은 틀을 좀 잡아야 되니까 대충 이렇게 모양을 좀 만들어 보고요. 빙질이라 그러죠. 지금 이 얼음의 형태만 봐도 야, 이거 잘 안 뚫리면서 굉장히 두껍게 언 느낌이 확 나요. 땀 좀 나겠습니다 오늘. 야, 그래도 제가 매년 겨울마다 와서 이렇게 한 번씩 얼음 깨서 또 고기 잡고 하는 게 어릴 때 그 추억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겨울 놀이 하는 거죠, 겨울 놀이. 시작해보자. 두께가 어마어마할 걸 알아서 저 손도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끌 하나 구매해 왔어요. 옛날엔 다 요 끌로 뚫었죠. 요즘엔 아이스오거 더 쓰시지만요. 야, 두께가 이거 어마어마하겠다. 딱 봐도 끌이 좋구만 역시. 와, 땀이 뻘뻘 나네. 야, 들어볼까? 와, 얼음 두께 좀 보지. 아이고. 아, 저기로 넣어버려야겠다. 이야. 야, 얼음 두께 좀 봐라, 이거. 산속이라 그런지 확실히, 와, 얼음이 거의 20cm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더 될 수도 있겠는데. 잘 뚫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수심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은 통발 조금 이렇게 큰 거 쓸 거고 미끼도 그냥 이런 기성품 사용할게요. 요 고체형 미끼 조금 부셔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줄게요. 벌써 살얼음 깨는 거 봐. 여기는 제법 산속이기 때문에 지금 3시 반인데 벌써 해가 산에 가려서 어두워지고 있어요. 빠르게 한번 던져볼게요.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공간이 있죠. 안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노출시키는 것보다요. 어우, 손 시렵겠다. 이렇게 해서 잘 펼쳐주고, 제가 웬만해서는 손 시려운 거 이런 거 잘 신경 안 쓰는데 와, 오늘은 진짜 춥습니다. 얘네가 겨울에는 거의 먹이 활동을 안 하는데 제가 단연간 경험해 보니까 일조량이 좋을 때 있잖아요. 해가 이렇게 쫙 들어오면 약간 한시적으로 모여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노린 겁니다. 지금 얼음 두께가 이만했기 때문에 거의 해가 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뚫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모일 거고, 요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설치해주면 분명 한시적으로 와서 관심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와, 해 넘어가니까 급격하게 추워집니다. 지금 눈에 이렇게 빨간 게 눈물 나는 거 보이세요? 너무 추워서 그래요. 눈이 뻑뻑합니다. 저는 그래도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계곡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즐기는 거 너무 좋아요. 이거는 내일 낮이나 모레 낮에 와서 걷어보도록 하고요. 저는 마지막 여운 좀 즐기다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이 좀 흐리죠. 지금 이거 보이세요? 여기 지금 솔방울이 있고, 이건 제가 모르고 밟은 거고, 무슨 작은 설치류 같은 게 요렇게 왔다가 요거 뜯어먹고 갔어요. 지금 겨울이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애들이 안에 잣 같은 거 있는 거 빼먹었나? 귀엽네. 다음날 아침 일찍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게 예쁘죠. 사실 얘네가 일조량이 좋을 때 조금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오늘 좀 늦게 왔어야 되는데 낮에 할 것도 없고 심심해서 너무 일찍 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해가 한번 들어왔어야 되는데 어제 가고 지금 해가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조가는 조금 걱정이 되지만 오늘은 많이 필요하지가 않고 곁들여 먹을 용이에요. 그래서 진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서리처럼 눈이 또 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닌가? 일단 뭐 통발은 당연히 있을 거고, 두껍게 한 것 같진 않은데 이건 뭐 금방 뚫을 것 같고, 일단 흐릿하게 뭐 있기는. 고기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근데 막 대박조가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얼핏 한 마리는 일단 보이네요.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뚫어보자. 안 두껍길 바라봅니다. 별로 안 두꺼울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영하 17도예요. 그래서 꽤 얼긴 했을 겁니다. 아, 차가워. 이야, 뚫었다. 끈을 좀 수중캠으로 물속도 한번 볼게요. 근데 다 도망갔겠다. 보통 통발 근처에 모여 있는데 그걸 못 담겠네. 얘네 뭐 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모르겠습니다. 마리만 있어라. 야. 있니? 일단 한두 마리는 봤는데. 이게 많은 건가 적은 건가 안 보이네. 잘. 제가 또 나름 통발에 진심이기 때문에 제 조가치고는 미흡하죠. 근데 오늘 요만큼 있으면 돼요. 오늘 제 조가로는 충분한데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네요. 뭐 10댓 마리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조량이 한번 들어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한번 비쳤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일찍 왔어요. 지금 9시인가 그렇거든요. 이게 한 12시쯤에 해가 한번 비쳐야 이 구멍에 모였을 텐데 조가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해요. 오늘은 곁들여 먹을 거니까요. 오늘 기온이 영하 17도 가까이 찍혀요. 아침 기온이요. 그래서 얘네 빠르게 방생할게요. 이게 밖에 오래 내두면 타격 입습니다. 오늘은 굵은 게 필요해서 굵은 거 몇 마리 챙기고 갈견이 챙기고 나머지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발색 아직도 예쁘네. 버들치도 있고요. 얘네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다 보면은 타격 입어요. 벌써 작은 애들 살살 뜨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방생해 주고요. 안 먹을 건데 불쌍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방생해 주고요. 겨울을 잘 보내야 될 텐데 애들이. 저는 오늘 요만큼 가져갈 거고, 오늘 메인은 이게 아니죠. 보여드릴게요. 오늘 뭐 먹을지. 제가 이거 먹으려고 1년을 기다렸습니다. 지금이 딱 알차고 맛있을 때거든요. 제가 예전 영상에도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북방산 개구리입니다. 얘는 암컷, 조금 굵죠. 알백이고, 요거는 수컷. 애들이 좀 자라요. 이렇게 계곡에서 통발 낚시 하다 보면 요 북방산 개구리 잘 나와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잡아서 드시거나 유통하시거나, 그러니까 남이 준 거 드셔도 안 돼요. 양식 이런 것도 허가가 없으면 당연히 불법이고, 저는 이제 국산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양식하는 거 구매했어요. 먹어보고 싶어서요. 근데 얘네들 진짜 너무 비쌉니다. 얘네 이 암컷 알배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양 먹는 거 일부러
큰 걸로 구매했거든요. 요 정도 사이즈, 요거보다 조금 굵은 것들은 진짜 거의 마리당 10,000원이에요. 이거 1kg에 20 얼마 주고 샀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양식하는 건 좀 더 비싸고 중국산은 좀 싸다고 해요. 저는 일단 국산으로 구매했고, 이거 저도 1년에 한 번씩 먹고 싶은데 이렇게 유튜브 찍을 기회 아니면 솔직히 사 먹기가 좀 힘듭니다. 너무 비싸긴 해요. 근데 맛이랑 건강은 진짜 기가 막히기 때문에 오늘 얘네랑 저 갈견이 해서 맛있게 먹어볼 생각이에요. 얘는 수컷치고도 좀 작긴 한데 보통 수컷은 이렇게 작고 암컷이 이렇게 굵은 편이고, 얘네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눈 옆에 이렇게 검은 이런 아가미 같은 이런 점이 있어요. 얘네가 북방산 개구리로 불렸었는데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한국 산개구리라고 불리더라고요. 오늘 얘네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에서 오는 녹진함이랑 수컷은 또 쓸개에서 오는 쌉싸람, 진짜 기가 막힌 안주입니다. 제 영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연배가 있으시기 때문에 다 이렇게 개구리 잡아서 드셔보신 추억 있으실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겨울 되면 동네 친구들이랑 이렇게 계곡에 와서 얼음 깨고 막 돌 들쳐서 잡고 이런 식으로 통발로 개구리 잡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뭔 개구리인지도 모르고 막 참개구리도 구워 먹고 튀겨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런 식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대리만족 하시라고 옛 추억 느끼시라고 이렇게 갈견이를 통해서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도 생각보다 통발 던지면 잘 들어오긴 하거든요. 오늘은 원래 야외에서 저거를 먹고 가려고 했어요. 저쪽에 취사 가능한 곳이 있어서 먹고 가려고 했는데 오늘 영하 뭐 17도 찍히죠. 불 피우기도 좀 힘들 것 같고 숯 피우면 또 이렇게 화재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좀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들어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구리 진짜 맛있기 때문에 기대가 돼요.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오실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 오셨다가 빠지시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웬만하면 이렇게 잘 메꿔놔 주고요. 통발이 잠깐 놨더니 다 얼어붙었네. 미끼도 이런 망에 쓰시면 그대로 가져가면 오염이 아니죠.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저기 산 너머로 이제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서 맛있게 먹어볼게요. 야, 집에 잘 도착했고요. 얘네 또 숯불로 구워야 제맛인데 집에선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옥상입니다. 옥상에서 먹을 생각이고, 오늘 야외에서 안 먹은 이유도 이거예요. 한 잔 또 해줘야 되는데 지금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차박도 안 되고 거기서 먹으면 올 방법이 없잖아요. 운전을 못하니까. 일단 불부터 한번 피워보고요. 일단 번개탄에 불 붙이고, 얘네는 센 불이 아니라 약불로 은은하게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먹기가, 그래서 낮 시간 내내 소양강 가가지고 브라운 송어 낚시 했는데 꽝 쳤습니다. 작년에도 꽝 쳤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참숯도 잘 올려주고요. 숯에 불이 잘 붙게 은은하게 준비해 줍니다. 갈견이 손질은 빠르게 넘길게요. 내장 빼고 지느러미랑 비늘 치면 돼요. 갈견이도 숯불에 통째로 개구리랑 같이 구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느러미가 좀 억세거든요. 대가리는 오히려 씹히는데 여기가 억세서 여기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제거 안 했어요. 나머지 딱 해주고요. 이제 개구리 손질 해줘야죠. 제일 굵은 녀석들은 일단 당연히 숯불로 갈 거고, 암컷이 숯불이 맛있어요. 그리고 수컷은 만세탕이라고 이걸로 탕도 하거든요. 탕이 좀 맛있거든요. 일단은 굵은 순으로, 오 크죠? 좀 넣어볼게요. 얘들 엄청 튀겠지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암컷 6마리랑 수컷 4마리 이렇게 했어요. 일단은 한번 그냥 찬물로 한번 헹궈주고요. 그 다음에 개구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미안하지만 이 뜨거운 물을 부어서, 그럼 얘네가 쫙 뻗거든요. 기절도 시키고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요거는 따로 안 보여드릴게요. 한 번에 확 부어서, 이걸 또 너무 오래 넣어두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껍질에 또 맛있는 게 벗겨져 버리거든요. 잠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렇게 생수로 가볍게 한 번만 닦아주고 물기 제거하면 손질이 끝나는 거예요. 야, 숯 제법 잘 되고 있죠. 개구리도 손질해서 갖고 왔고요. 야, 진짜 맛있겠다. 은은하게 굽는 거예요. 이렇게 구워야 되나? 이쪽부터 놓을게요. 등 쪽으로 해서. 야, 진짜 맛있겠다. 이거 1년에 진짜 한 번 먹는 거예요. 이게 또 지금이 알이 뱉기 때문에 더 맛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1년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여름 이럴 때 먹으면 또 이 맛이 안 나니까요.
제가 이것저것 참 많이 먹고 다니잖아요. 제 그 취향으로는 거의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안주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식은 뭐 더 많지만 술안주로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일부러 식히고 있어요. 이거 엄청 뜨겁거든요. 안에가 완전 뜨거울 거라서 안 넘쳤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막걸리예요. 살짝 달달하긴 한데 부담 없이 막 먹기 좋아요. 살짝 얼라 그런다. 먹어보자. 한잔 하겠습니다. 막걸리부터. 이 맛이지. 개인적으로 암컷이 훨씬 맛있는데 일단은 수컷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수컷은 살짝 쌉싸름한 맛이 있고 잘 익히기만 하면 얘네는 뭐 발라먹는 거 아니에요. 통째로 먹는 거예요. 이 굵은 소금이라 잘 안 묻어서 꼭꼭 씹어 먹습니다. 잘 끝부분도 드셔도 돼요. 역시 수컷은 쫀득쫀득 씹다 보면 살짝 쌉싸름한 맛 나거든요. 고소한 몰아친다 이제. 야, 풍미가 있다 그래야 되나요? 풍미가 있고 굉장히 고소합니다. 야, 드셔보신 분들은 지금 군침 나실 텐데. 진짜 또 막걸리랑 잘 어울려가지고 암컷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얘는 암컷 드시려고 드시는 거예요. 이 구이는. 그리고 수컷은 살짝 만세탕, 그러니까 국물용 하시면 좀 좋고요. 즙 같은 거 내리시거나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야,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약간 찹쌀 순대 같은 거 먹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안에 이 알이랑 장이 엄청 고소한 순대 같은 거 먹는 것 같아요. 찹쌀 순대요. 씹다 보면 고소합니다. 다리는 살짝, 짜겠다. 다리는 살짝 닭고기 맛이에요. 닭고기 맛. 이렇게 먹고 요것도 씹어 드셔도 되는데 요건 좀 큰 애들은 억세요. 취향 차이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딱 먹어요. 지금 해도 싹 넘어가고 있고, 야, 분위기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오늘 소주 안 먹고 막걸리 한 것도 잘한 것 같아요. 궁금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단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단면을 보시면 이게 지금 어두워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요게 알이고 이게 장들인데 여기서 나오는 그 고소함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드셔보신 분들만 아실 겁니다. 야, 라면 스프 뿌려 먹어도 진짜 맛있는데 아직은 이 고유의 맛을 좀 느끼고 싶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안 억세요. 통째로 다 드셔도 억센 느낌 크게 없습니다. 제가 억센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지그시 잘 구워야 된다는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겉만 타면 안에 뼈도 다 억셉니다. 이렇게 씹히지가 않고요. 지금 개구리에 빠져가지고 갈견이를 좀 등한시하고 있지만 갈견이도 숯불에 이런 식으로 통으로 바짝 말리듯이 구우면 엄청 고소하고 맛있어요.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1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맛입니다. 근데 잘 구셔야 돼요 이거 진짜. 얘는 알이 좀 적은 대신 여기 살이 또 가득하죠. 야, 기가 막히네. 이거는 라면 스프 좀 찍어서. 신라면 스프 쓴 이유도 어릴 때 신라면 스프가 제일 흔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라면이 많지도 않았고요. 라면 종류가요. 이게 또 기가 막히죠.
수컷보다 암컷이 훨씬 비싸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 오늘 막걸리도 되게 맛있네. 야, 행복합니다. 정확한 비율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진짜 단언컨대 잡내 비린내는 하나도 안 납니다. 그냥 이거 눈 감고 이렇게 입에 넣어드리면 개구리인지 모르실 거예요. 뭐 잡내 비린내 이런 건 진짜 단언컨대 하나도 없고 되게 찰진 맛인데 거기에 이 장에서 오는 고소함이 있어요. 근데 그 고소함이 막 비린 고소함이 아니라 아니 뭐라 그래야 되지? 어쨌든 기가 막힙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뭐 20만원 주고 먹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만큼 맛있어요. 20만원이면 돌돔 한 상도 먹는데 저는 이거 먹습니다. 그 정도로 좋아해요. 다 구독자님들 덕분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못 먹었을 겁니다.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제 채널 또 사랑해 주시고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또 기회가 있는 거고 항상 감사합니다. 진짜 행복이 별거 없습니다. 야, 진짜 맛있네. 다리는 뭐 당연히 맛있고요. 끝부분은 좀 더 익힙니다. 바삭하게요. 요 갈견이가 이런 식으로 뜨거. 이런 식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반건조화 돼요. 요렇게 숯불에 꾸면 막 엄청난 감칠맛까지는 아니지만 갈견이 특유의 또 감칠맛이 나오면서 진짜 맛있어요. 요건 사실 라면 스프가 맞는데 이런 식으로 통째로 드시는 거예요. 뭐 걸고치는 거 하나도 없고요. 갈비뼈 이런 거 그냥 이런 식으로 다 부셔지고요. 근데 이건 진짜 잘 구셔야 돼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그냥 잘라볼게요. 이렇게 이 뼈가 뼈처럼 안 느껴지게 이렇게 구우셔야 돼요. 오늘은 약간 촬영을 떠나서 진짜 제 개인적인 먹방 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진짜 맛있게 먹습니다. 와, 해슬 넘어가니까 이제 추워지거든요. 지금 남은 걸로 원래 만세탕 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차라리 저거는 지인들이랑 먹고 제가 만세탕은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해가 다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해 슬슬 넘어가니까 와, 살얼음 옵니다. 일교차가 진짜 크네. 안녕하세요, 성빈입니다. 저기 먼 산에 눈 이렇게 싹 내려앉은 것도 너무 예쁘고 오래된 옛 집도 굉장히 정겹네요. 며칠 전에 아버지랑 통화를 했는데 오랜만에 민물고기에 이렇게 한잔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 냉장고 포인트입니다. 냉장고 포인트라 하면 이제 언제든 냉장고처럼 꺼내 먹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예요. 여기는 위쪽으로는 굉장히 깨끗한 계곡이 있고 아래 이제 하천으로 내려가기 전에 고였다 들어가는 수중부인데 오늘 여기서 고기 좀 잡아볼 생각이에요. 눈이 내리니까 굉장히 예쁘죠.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먹으려면 양이 그래도 조금 돼야 되잖아요. 저 혼자 먹을 때보다는요. 그래서 마리수가 좀 돼야 될 텐데 열심히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눈이 뽀독뽀독한 게 밟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는 뭐 저한테는 익숙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물이 이제 흘러 내려오다가 고여서 절로 이렇게 흘러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긴 지금 얼어 있을 거고 지금같이 이렇게 추울 때는 저렇게 얼어있는 꽝꽝 얼어있는 데보다 이렇게 일조량이 좋은 데가 좋거든요. 포인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물이 얼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겨울이라서 줄은 것 같고 원래는 요 밑에도 공간이 있어서 이 벽에 붙여서도 놨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 맞은편 돌들 많은데 저쪽에 던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야, 여기 건너갈 수가 있겠나 이거? 우와, 누가 이렇게 징검다리를 만들어 두셨네. 이거 없었는데. 우와. 보시면 여기 큰 바위 있고 자리 좋죠. 여기 이렇게 덩그러니 둬도 될 것 같아요. 은신처가 굉장히 많죠. 제가 저번 여름 가을에 왔을 때는 여기서 떼조항을 좀 봤거든요. 와, 고기 많다. 지금 빛이 반사돼서 잘 안 느껴지실 텐데 여기 고기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게 움직이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바람 때문에 이 나무에 얹어져 있는 눈들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눈이 오는 것 같아요. 고드름도 있네. 옛날에는 이런 거 막 재미로 따서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공기가 안 좋아서 이런 거 드시면 안 될 겁니다. 오늘은 요런 작은 통발 하나랑 요거 기성품 고체로 된 거 조금 천천히 녹는 거 요거 사용하도록 할게요. 수중캠 보셨죠? 저쪽에 던지면 많이 잡힐 것 같은데 오늘 대상어는 쟤네들이 아니기도 하고 내일 분명 여기가 다 얼 거예요. 그래서 저기 던지면 수거가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여기 산소량도 많고 여기 평평한 데 있죠? 이 평평한 데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잡아볼 녀석들은 워낙 포악하기 때문에 여기 던져도 나올 것 같아요. 여기 큰 돌도 있고 근처에 은신처가 많으니까요. 여기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돌 하나 넣어주고 멀리 던질 거 없이 이 앞에 가지런히 놓을게요. 이 통발은 항상 평평하게 놔야 돼요. 이렇게 들려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유속이 살짝 있기 때문에 통발이 조금 굴러다니기는 하는데 이렇게 뒀습니다. 제 생각엔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 돌밭에서 반대쪽 구멍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물소리 듣고 앉아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쯤에 다시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답게 오늘도 아침 기온 어마어마하죠. 오늘도 아침 일찍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많이 열지는 않았네요. 지체할 거 없이 바로 걷어 볼게요. 통발도 여기 잘 보이죠? 그래도 한 10마리 정도는 잡혔어야 어머니 아버지랑 한잔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오늘 맛있는 안주도 따로 준비해 둔 게 있기 때문에 10마리 정도 한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진입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어제 오늘 일조량, 그러니까 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얘네가 한시적으로 먹이 활동 했을 것 같거든요. 날씨는 좋았는데 기온이 좀 많이 낮기는 해요. 주체할 것 없이 바로 걷어 봅니다. 일단 생명체는 보여요. 제가 어제 저기 수중 촬영으로 보여드렸던 구멍인데 다 메꿔진 거 보이세요? 아마 저기 던졌으면 또 신발 젖으면서 얼음 깼어야 될 겁니다. 오늘 대상어가 좀 들어왔어야 곁들이면 진하게 먹을 것 같은데 일단 있긴 한데 이거 얼마나 잡힌 거지? 맞네. 와, 여긴 진짜 실망시키질 않아요. 야, 옮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잘은 안 보이는데 많습니다. 많죠. 이게 뭐냐 이거는? 왜 무껍데기가 들어와 있냐? 옮겨 볼게요. 얘네가 얼마나 포악한지 보이세요? 이런 녀석들입니다. 오늘 대상어도 있고 지금 씨알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많이 잡혔죠. 이게 겨울 통발의 묘미예요. 딱 시간만 타이밍만 맞으면 여름보다 잘 잡힐 때가 많습니다. 씨알은 살짝 아쉬운 애들도 있는데 일단 부어서 필요한 것들만 챙기고 방생해 줘야겠죠. 많이 잡혔죠. 이 정도면 오늘 대상어 동사리 또는 얼룩 동사리입니다. 얘네가 국물 내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 참갈견이도 씨알 제법이죠. 괜찮고요. 어종은 버들치도 있네. 버들치도 잡혔고요. 오늘은 그래도 평소보다는 좀 많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작은 거 빼고는 다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셋이서 먹어야 되니까 요 정도면 될까요? 얘까지 방생해주면 되겠나? 타격 입기 전에 빠르게 방생해주고요. 잘 가라. 오늘 비장의 안주가 있는데 얘네랑 또 곁들여 먹으면 대박이기 때문에 사실 요 정도, 최소 요 정도 씨알은 나와줘야 돼요. 이 동사리가 진짜 어떻게 먹어도 정말 맛있는 고기입니다. 하루 조가치고 이 정도면 제가 냉장고 포인트라고 부를만 하죠. 사실 제가 비슷한 풍경 또 보여드리는 걸 안 좋아해서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어요. 근데 조가가 이렇게 좋지가 않았어서 어쩔 수 없이 한번 보여드렸던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1년에 많으면 2번 아니면 1번 정도 오기 때문에 개체수 보존도 잘 되고 있고 작은 것들은 방생해 주니까요. 풍경도 너무 예쁘고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수중보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가져가면 와 벌써 얼어붙었네. 오염도 없죠. 사람이 안 왔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 갑니다. 집에 잘 도착했고요. 일단 잡아온 거부터 손질할게요. 구워보겠습니다. 어렵네. 이 동사리들이 이렇게 대가리가 크잖아요. 요런 애들이 국물이 좋고 얘가 유독 국물이 좋더라고요. 일단 기절도 시킬 겸 여기 갈라서 피 빼줄게요. 요걸로는 뭐 부모님이랑 먹기에 양이 택도 없잖아요. 제가 또 맛있는 거 준비해 놨습니다. 보양 한번 하려고요. 손질은 항상 똑같죠. 대가리 부분부터 해서 이렇게 항문 부분까지 내려서 내장 싹 빼주고요. 그리고 탕으로 드실 때는 어차피 발라 먹으니까 상관없는데 튀김이나 이렇게 통으로 드실 때는 이게 진짜 억세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오히려 대가리는 씹히는데 여기 안 씹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여기 뼈가 이게 좀 많이 억셉니다. 그리고 한번 닦아주시면 안에 내장 싹 제거했고 아가미 제거했고 비늘 쳐진 상태예요. 요렇게 싹 해줄게요. 동사리도 똑같습니다. 이 동사리 먹은 것 좀 보세요. 이거 지금 다 물고기거든요. 물고기를 이렇게 겨울에도 잡아 먹습니다. 보시면 동사리가 살도 굉장히 이렇게 뽀얗고 이렇게 대가리가 크잖아요. 요런 애들이 국물이 잘 납니다. 손질은 끝났고 이렇게 해서 국물 진하게 내면서 튀김도 좀 해볼 생각이고 오늘의 진짜 메인 안주 바로 보여드릴게요. 저번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게 진짜 보양식이죠. 북방산 개구리, 큰 산 개구리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개구리입니다. 이번에는 탕으로 먹을 거라서 수컷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 왼쪽 애들이 이제 알배기 암컷이고 이렇게 작은 애들이 수컷이에요. 보통 숯불구이 같은 거 해 드실 때는 당연히 이렇게 굵은 애들 알로 먹는 게 좋고 이렇게 국물이나 매운탕 하실 때는 쌉싸름한 수컷이 좋습니다. 제가 저번에 숯불구이 영상도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유튜브 측에서 이 개구리를 살짝 혐오 음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면 영상 제재가 걸리더라고요. 손질 장면이나 뭐 요리 장면이요. 그래서 빠르게 넘길게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운동선수분들도 드시고 스태미너에도 엄청 좋고 맛도 굉장히 있는데 너무 비쌉니다. 이게 키로에 20만원 정도 해요. 암수 섞어서요. 그래서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건 아닌데 부모님이랑 같이 먹어볼 생각이에요. 이제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끓는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겉에 진액도 벗겨주고 얘네가 이렇게 쫙 뻗거든요. 넘기도록 할게요. 빠르게 할게요. 그 다음 찬물로 이렇게 씻어줍니다. 이거를 또 끓는 물에 너무 오래 두면 껍질에 맛있는 게 벗겨지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사실 본가에 가서 손질해도 되는데 개구리 살아있을 때요. 근데 또 가서 뭐 손질하고 그러면 이런 거 내장 이런 것도 어머니가 다 처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바로 먹을 수 있게 미리 손질까지 했으니까 이제 선물도 잔뜩 들고 본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모님은 제가 오는 걸 모르세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부모님이랑 좀 친구같이 지내서 말을 편하게 해도 이해해 주세요. 오마니 아버지! 아버지! 선물 갖고 왔습니다. 웬일이야? 아이고, 진짜 오랜만에 왔다, 이번에는. 그치? 아니 온다면 전화를. 내가 선물 갖고 왔어. 엄청 추워. 저희 아버지가 참 취미가 멋지시죠. 집에 이런 게 진짜 많은데 저는 이런 기계 같은 걸 진짜 못 다뤄요. 아버지는
예전부터 이런 게 또 취미셨고요. 제가 그래서 드론으로 영상을 좀 풍족하게 찍고 싶어서 요거를 지인분께 받았는데 아버지가 또 이거 전문이셔갖고 요것도 온 김에 배우려고요. 그래. 이거 아빠 뭐 일도 아니지 이건. 배워야 되겠어 나 드론 좀. 밥 안 먹었지? 밥? 지금 안 먹고 내가 기깔난 거 갖고 왔지 또. 일단 개구리 암컷이랑 수컷 일부를 튀겨줄 겁니다. 튀김을 좀 곁들여 먹을 생각이고 만세탕, 개구리탕은 어머니가 해주실 거예요. 동사리 넣어서요. 일단 튀겨줄게요. 이게 개구리 요리하는 게 유튜브에서 살짝 그 혐오 관련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리는 조금 스킵하도록 할게요. 개구리 눈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오면 안 된다고 합니다. 빠르게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장까지 노릇노릇하게 튀겨주시는 거예요. 갈견이는 오히려 튀김옷을 두껍게 해서 이 튀김 옷도 맛이 있잖아요. 고소한 맛. 이렇게 합니다. 국방산 개구리는 반대로 그 맛을 느껴야 되니까 옷을 안 입혔고요. 요 갈견이한테 붙은 요게 탄 게 아니라 개구리 알이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튀김은 완성됐습니다. 엄마도 개구리 탕으로는 먹어본 게 없나?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옛날에 구워서만 먹을 때? 그것도 다리만. 아니만 기본적으로 만세탕은 약간 그 된장국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것보다 고추장 베이스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 전문점에서도. 약간 고추장찌개처럼. 개구리 양이 제법 되죠. 이 정도로 우러내면서 동사리도 양이 제법 됩니다. 동사리는 뭐 상관없으니까 바로 넣어줍니다. 양이 진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양이긴 해요. 제가 동사리로만도 탕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동사리만 넣어도 진짜 동태탕처럼 맛있는 맛 나는데 개구리랑 섞이면 이게 또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실제로 시골에서도 버들치랑 이렇게 개구리랑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동사리랑 섞어보는 건 저도 처음입니다. 감자 들어가 줘야 돼. 감자가 살짝 전분 끼고 요게 있고. 빨려 있고. 네. 어간장. 감자도 익었어? 거의 이것도 좀. 야. 야, 맛있겠다. 4년? 4년 전에 산딸나무로 이렇게 줄을 담가 놓으셨거든요. 오늘 요거 같이 아버지랑 어머니랑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잘 덜어서요. 당금주에다가 개구리 딱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개구리 동사리 전골에 이렇게 튀김이랑 그리고 산딸나무 주랑 요거 튀김옷이 남아가지고 어머니가 하셨어요. 호박전입니다. 애호박전이요. 이렇게 먹어볼게요. 됐다. 아버지 식사하세요. 한잔 합시다. 그래. 엄마도 안 돼. 오야 맛있겠다. 오늘 안주가 좀 특이하죠? 요거 엄청. 이거 엄마랑 아빠랑 따온 거야. 아, 그래요? 맞아. 나도 자를게요. 짠. 짠. 짠합시다. 이거, 근데 이거 셀 수도 있어. 어. 일단 되게 단 향 나던데. 향은 좋네. 오, 맛있어. 꿀 넣었어요? 아니? 와. 이거 담궈 놓고 처음 먹어보는데. 야, 엄청 맛있다, 이거. 이거 튀김부터 한번 먹어. 네,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는 갈견이. 이게 다 갈견이야. 네, 자주 드셔보셨죠? 엄마도 튀김 하나. 맞아요. 근데 이거 여유롭게 튀겨가지고 안 없을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갈견이 튀김입니다. 자주 보여드렸죠? 고소하네. 안 없대요? 안에 잘 익었어? 너 영상에서 먹을 때 제일 먹고 싶었던 거야 아빠가 이게. 맞아. 그냥? 제일 맛있어 보였어. 간장 찍어 먹어야겠다. 엄마는 안 튀겨줘. 몸에 안 좋으니까 드리지. 기름 튀어갖고. 오늘 메인 관건은 엄마가 이걸 어떻게 드시냐인데 아빠는 뭐 어릴 때 많이 이거 드셔보셨잖아요. 어릴 때 엄청 많이 먹었지. 네. 이 제일 큰 거 아빠 먹었어. 네, 내가 나름 바삭하게 익혀가지고 아마 통째로 씹힐 거야. 엄마는 요거 아예 배 터진 거 요걸로 한번 도전. 여기 딱 뜯고 작은 거구나. 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뜯고. 진짜 추운데 얼음 깨고 들어가서 잡아서 네. 진짜 맛있게 만들었어. 옛날엔 많이 먹었지. 이런 식으로 딱 생겼어요. 제가 숯불로는 많이 보여드렸죠. 찍어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나 한 잔 하고 먹어야겠다. 이건 진짜. 어머니 아버지. 네. 한잔 하고 먹어야지. 아마 대가리 부분이랑 그 다리 부분이 조금 억셀 수 있고 이 몸뚱아리는 괜찮을 거고. 먹어봤어? 아니. 아빠
아빠야 이거 먹는 게 도사지. 옛날부터 먹어본 자작이 있어서. 다 씹어 먹어도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이가 좀 안 좋으실 수 있으니까 잘라 먹어요. 그래야 먹어야지. 엄마 아빠는. 고소해. 어우 고소하다. 나는 요거 통째로 다 잘 씹혀가지고. 큰 거 한 마리 낼 거야. 건들지 마. 아유 아버님 마음껏 주세요. 잘 먹어. 냄새가 하나도 안 나네. 냄새는 안 난다니까. 이게 신기하다. 간이 중요해. 근데 이게 좀 간이 약해. 좀 많이 찹쌀 맛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 찹쌀 쓰는데 맞나? 이걸 유랑이라 그러거든. 아리랑 유랑이라 그러는데 옛날 이거 큰 것들을 아빠는 예전에 진짜 손바닥만한 거 잡아서 먹었거든. 이 유랑이 완전 찰떡 같았었어. 맞아. 정확한 맞아. 약간 당면 씹는 식감이기도 해. 그래. 요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혐오 관련 때문에 제가 잘 정확히 못 보여드려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고소해. 야 진짜 몇 년 만에 먹는 거야. 한 한 10년 몇십 년 만이죠 아빠는. 벽도에 있을 때 먹고 처음 먹는데? 이거 통째로 씹어 드시면 돼요. 이건 실패야.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이게 근데 술 느낌보다는 자기는 뭐라 그래야 되지? 더 먹을 거야? 청? 엄청 단데 또 쎄 술이. 엄청 진하죠. 한 달 나무주. 집에 가져갈까 내가? 어우 맛있다. 가져가. 아 저거 몇 병 있어. 아 그래? 몇 개 만들었어. 엄마도 요거 나는 안 먹습니다. 개구린 역시 아니야? 제대로 봤습니다 맛을. 옛날에 다리만 많이 잘라서 구워 먹었다는. 다리만. 엄마는 엄청 옛날도 아니 못 드셨대요? 국물부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그래. 국물이 진하더라고요. 전 한잔 하겠습니다. 어릴 때 이 매운탕은 안 끓여 먹어봤어 아빠는. 구워 먹어. 개구리 탕은 안 진짜 먹어요. 좋아하시는 분들만 드셨다 하더라. 맞아요. 일부러 어우, 고추장 맛있는데? 베이스로 조금 진하게 만들었거든요. 어우 진짜 맛있네. 전문점도 이렇게 만들더라고. 탕은 처음 먹는 거야 아빠는 지금. 이건 소주 먹고 싶다. 큰일 났다. 감자를 넣어서. 고소해. 아우, 개구리를 한번 드셔보세요. 나도 먹어봐야겠다. 진짜 얘기를 한번 먹어야지. 엄마는 개구리는 포기? 엄마는 아니야. 비주얼이 일단 쉽지가 않지 여자들은. 먹어보자. 완전 닭고기네. 그냥 아니 맛있다니까 개구리. 편견이야 비주얼 때문에. 맞아. 닭고기야 이건 완전. 개구리 어딨어 개구리. 개구리가 제대로. 동사리다. 동사리 드세요. 동사리도 한번 먹고. 동사리도 아빠 동사리는 안 드셔보셨죠? 지금 동사리 처음 드셔보시는 거죠? 맛있지? 피라미 이런 거랑은 또 다르지. 틀리네. 그럼 다르다니까. 육질이. 조그만 거 치고는 맛있죠. 우리 아빠 어릴 때는 네. 이거 아빠 원래 강원도 사람인데 경상도에서 살게 돼서 이걸 꾸구리라 그러더라고 애들이. 꾸구리, 뿌구리, 뚜구리 뚝지. 꾸구리라 그랬어. 경상도 그 북쪽 지방은 동사리 큰 거 있다 이거. 아빠는 동사리 잘 드시네. 동사리 근데 진짜 맛있지 솔직히. 맛있어.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진짜 맛있다니까. 나 진짜 이거 먹어보고 싶었거든. 요 개구리가 비주얼이 좀 이래서 그렇지 진짜 보양식이고 건강한 음식이에요. 근데 단가가 좀 높아서 사람들이 많이 못 먹죠. 그래 비싸더라. 많이 비싸. 이게 농가가 이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양식을 하면 좀 쌓일 텐데 몇 분이 안 하시니까 그분들도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잡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너무 맛있다 진짜. 그래갖고 진짜 맛있게 먹었어. 그 홍천강에서 모곡강에서 그때 홍천 물도 엄청 깨끗했어. 아빠가 잠수 강사자증 있잖아. 걔들하고 잠수를 해서 들어갔는데 아빠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걔들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고 바로 들어가서 작살로 팍팍 찍어 나오더라. 그 시골 출신들 그래. 어떻게 이겨? 아무리 절대로 강사 못 이겨. 그 동네에서 아기 때부터 잘하시는 분들은 그래, 맞아. 못 이겨요. 이거는 그냥 남은 밀가루 그 남은 걸로 튀김가루 남은 걸로 한 건데 왜 이렇게 맛있냐? 놀래갖고. 애호박 맛. 저는 이제 옛날 얘기도 시작됐고 카메라 꺼놓고 맛있게 먹으면서 담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여기 은근하게 취하네. 오늘 나 춥기 많이 오는데 얼굴 아니 아빠 빨개진 거 봐. 그래 아빠도 그래 지금. 맛있다 근데 이거. 안녕하세요 성빈입니다. 오늘은
축제장에 왔어요. 오늘은 뭐 낚시가 메인이라기보다는 여기 화천 산천어 축제장에 여자친구랑 놀러 왔고 살짝 브이로그 식으로 영상 한번 담아서 맛있게 먹어볼 생각입니다. 지금 아침 9시인데도 엄청 많이 계시죠. 이 산천어 축제나 송어 축제에서 많이 잡는 가장 큰 팁은 뭐 사실 낚시 스킬 이런 거보다도 오픈하고, 그러니까 개장하고 바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때 첫 방류를 하기도 하고 야간 동안 이제 잔류했던 애들이 먹이에 월등하게 많이 반응하거든요. 저는 좀 늦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진입해 볼게요. 여자친구는 지금 발권하러 갔으니까 만나서 진입해 보겠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멘트도 적게 하고 앵글도 좀 아래로 찍을게요. 이렇게 샀습니다. 발권했어? 너 이거 어른 거 봐라 이거. 너 이거 그러니까 야 춥긴 하다. 이렇게 하는 건 맞아 근데? 이렇게 하는 거야. 됐네. 와 진짜 잘 붙었다. 일로 가자. 뛰어 뭉뭉이. 뛰어.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 뛰어. 뛰어. 됐네. 바닥을 찍어 먼저. 공중에서 띄워놓으면은 안 물어. 풀어 살살 이렇게 잡고. 이거 안 좋은 낚싯대라서 그래. 싸구려라서. 더 천천히 쭉 올리고 가만히 내리고, 쭉 올리고 가만히 내리고. 이렇게 떨어질 때 물어. 그러니까 그 떨어질 때 문다고. 떨어질 때 이렇게 낙엽처럼 팔랑팔랑 떨어진단 말이야. 그때 무는 거. 산천어 피싱 M 뮤직 산천어 FM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 좋다. 가만. 잡았어. 가만. 여기 가만 있어. 들어 이렇게 그냥. 있다. 가만. 돌이 아니었나 봐. 잡았어. 있어. 이게 우와, 크다 얘는. 와, 그러다 여기 얻어 걸렸다. 아 그렇네. 지나가다가. 아이고. 사진 찍어줄까? 너 거다. 여자친구가 먼저 잡았어요. 저도 한번 잡아볼게요. 왔어? 가만. 세게 가마. 또 잡았어. 너가 다 잡아주는구나. 우와, 얘왜 제대로 걸렸다. 나 안 잡아도 되겠다 오늘. 구멍 받고 일로 와. 저로 가봐. 거리 조절을 잘 해보라. 그러니까 거리 조절을 잘 해볼게. 손목 스냅이 중요하다고. 내가 여기서 잡는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진짜 인정. 근데 어디에 자리를 하든 한두 마리씩 다 잡으신다. 나또 있더라. 오, 잠깐, 가만. 잡았어? 너 왜 이렇게 잘하냐? 얘는 너무 작다 근데. 얘는 너무 작은데? 풀어줘. 얘는 풀어줘. 얘는 너무 작다. 풀어줘. 얘는 풀어주자. 너무 조그맣다 얘는. 야, 어. 봐봐. 내 이거 잘 보라고. 알았어. 이렇게 그 간결하고 짧게 하는데 간결하고 짧게. 오빠는 너무 텀이 길어. 텀이 길어? 좀 빨리 이렇게 하나, 둘, 왜 웃어? 이렇게. 그리고 손목 스냅 좀 한번 보여줘봐. 손목 스냅을 이렇게 위를 이렇게. 올리라고. 이렇게. 이걸 이제 좀 길게. 길게. 그리고 살짝 빠르게. 그게 팁이야? 크로스. 한번 해볼게.
위에를 올려 위에. 이렇게 얄밉게?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들으면서 팔을 들으면서. 팔을 들면서? 잡았어? 우와! 야, 우연치고는 뭐 4마리 잡을 동안 나는 와, 이거 크다. 우와. 이건 우연이 아니다, 동이야. 이건 실력이다, 이제. 나랑 고패질이 뭐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잡지? 잡았어 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막 잘 잡지? 그럼 내가 손으로 해줄게. 와, 야 엄청 커. 얘 왜 이렇게 커? 야 이거 구멍으로 나올 수 있겠냐 얘? 야 이제 잘해야겠다 이거. 우와. 야, 얘 진짜 크다. 야, 산천어도 원래 입이 이런가? 얘 연어같이 생겼네. 잡았다. 아닌가? 맞나? 잡은 것 같은데? 얼어가지고 안 된다. 안 추워? 괜찮아? 잡으니까 재밌지? 감기지가 않네. 손으로 해야겠다. 우와, 얘 크다. 뭐야. 야, 감기지가 않는다. 이 릴은 못 쓰겠다. 그래도 짧은 시간 많이 잡았죠. 근데 얘는 뭔가 생긴 게 산천어가 아닌 것 같은데. 1인당 3마리 반출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주위분들 나눠드릴 생각이고요. 좀 작아도 이거는 나눠드리자. 좀 작기는 한데 혹시 가져가실래요? 예? 좀 작기는 한데 3마리인데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겠어요? 어차피 통에 넣어야 돼서. 감사합니다. 네. 한 마리 더 못 잡아. 그래, 예, 여기 있네. 줬다가 큰 거 잡으면 그거 가져가시고 이거 방생하면 되니까. 감사합니다. 네. 우와. 우와, 빠르다.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 환호로 시작합니다. 준비 출발! 이거는 먹어봐도 되나보다. 먹어보자. 나 이거 좋아하는데 이 과자. 나는 이거. 먹어. 이거 우리 엄마가 센비 과자라 그랬는데 센비 과자인가? 와, 이거는 나 어릴 때가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 어릴 때인가 보다. 와, 진짜 옛날이다 이거는. 좋다. 너무 정겹고. 네, 있습니다. 맛있겠다. 이거도 아까 우리가 탐냈던. 그래. 야, 고맙습니다. 뜨거. 조심해. 괜찮아.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 그 얘기도 많더라. 하천이 여기 축제장 치고 바가지 같은 것도 없고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이거 2,000원이면은. 이거 산천어 어묵이래. 산천어 혼합 어묵이래. 아, 진짜로? 아닐걸? 써있어. 8,000원가 들었어 그럼? 혼합. 그럴 리가. 비쌀 텐데. 아, 진짜요? 우와, 맛있다. 그래서 양이 제법 되죠. 오면서 신선하게 먹으려고 피는 빼서 왔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손질 제법 시간 좀 걸리겠다. 양 많죠? 오면서 피가 빠져서 색도 좀 빠졌습니다. 제가 산천어, 송어, 연어 이런 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오면서 찾아봤는데
입이 이렇게 돼 있길래 저는 연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산천어 수컷이 이런 식으로 산란기가 되면 발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 기준에는 전부 산천어가 맞고 얘는 산천어 수컷인 것 같고요.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댓글 주세요. 손질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굵은 암수로 제가 오늘 여자친구랑 같이 먹을 거예요. 여자친구랑 같이 먹어볼 생각이고, 나머지 얘네들도 작지는 않습니다. 굵죠? 얘네들은 손질해서 나눔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그래도 명색의 낚시 유튜버인데 저는 작은 거랑 중간치만 잡고, 이거 둘 다 여자친구가 잡은 거예요. 여자친구가 낚시에 소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빈말이 아니라 베스 낚시 제가 입문했을 때도 그냥 재미로 같이 가서 했거든요. 저는 못 잡고 여자친구는 잡고 그랬어요. 낚시도 약간 소질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사실 낚시 영상이라기보다는 축제 보너스 영상이죠. 수컷이라고 부를게요. 수컷은 구이로 한번 먹어볼 거고, 이 암컷은 그래도 회로 한번 먹어봐야죠. 잘라줄게요. 안쪽까지 깔끔히 닦아주시면 이렇게 뽀얗게 되거든요. 이러면 원래도 뭐 비린내 잡내 없는 생선이긴 한데 깔끔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뽀얗죠. 요거는 이제 구이용으로 갈 거예요. 이 녀석은 회로 먹어볼 생각이고요. 이렇게 두 절음. 와, 살집 제법이죠. 맛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뭐 탕 같은 거 해도 되는데 안 쓸 것 같긴 해요. 일단은 모아둘게요. 얘네는 갈빗대가 얇긴 한데 엄청 길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셔야 돼요. 이렇게 칼집 먼저 내주시고, 나름 얇게 잘 떴죠. 요거는 이제 매운탕 같은 데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사실 요 뱃살 부분도 또 맛을 느낄 수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찍혀가지고 이렇게 피가 고였잖아요. 전부 제거합니다. 뱃살이 아무리 식감이 좋고 맛있어도 비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아휴, 칼을 좀 갈아야겠다. 이게 송어랑 산천어의 차이죠. 산천어는 완전 붉지 않고 이렇게 살짝 흰기가 나요. 이런 부분들도 드셔도는 되는데 깔끔하게 드시려면 살짝 이렇게 걷어내 주시면 좋아요. 저는 살짝 걷어내 줄게요. 얘는 배 부분에 그 바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살려주고요. 요 뱃살이 또 딱딱하고 맛있으니까요. 이러면 이제 이렇게 뱃살 부분 순살 되는 거고요. 조금 두껍게 이렇게 식감 있게 이런 식으로 딱 썰어 줄게요. 산천어 회는 진짜 먹을 일이 잘 없죠. 축제장 아니면. 그리고 이걸 자연에서, 그러니까 노지에서 잡으신 거면은 당연히 회로 드시면 안 돼요. 이건 양식이기 때문에 회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데코레이션이라 그러죠. 담음새가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모양 그대로 썰어냈습니다. 이렇게 회도 완성됐고, 구이는 그냥 구우면 되니까요. 이 상태로 개운하게 씻고 나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숙성 좀 시켜줄게요. 소금도 조금씩 간을 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또 많이 나죠. 생선도 크니까요. 뿌려주고요. 맛있겠다. 일단 굵직한 애들이어서 기본은 할 것 같아요. 이 산천어는 송어나 연어보다는 기름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올리브유 살짝 두르고 굽게요. 한 마리씩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한 10초간 눌러줘야 말리는 걸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생선구이 할 때 탈까봐 금방금방 뒤집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TV에 요리 프로그램 많잖아요. 보니까 이렇게 한 70% 올라올 때까지 그냥 용기 있게 냅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한번 뒤집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물론 그거는 고등어여서 좀 기름기가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오늘은 좀 용기 있게 여유롭게 냅둬 볼게요. 안 태우려고 저는 자주 뒤집는 스타일이거든요, 사실. 생선이 두꺼워서 좀 더 냅둬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뒤집어 볼게요. 지금 보면서 굽고 있는데
야, 맛있게 노릇하게 잘 익고 있어요. 이제 뒤집고 조금 이따 뺄 겁니다. 너무 오래 안 할 거예요. 퍽퍽해지니까요. 겉에만 이렇게 바삭하게. 됐다. 너무 퍽퍽하지 않게 이렇게 촉촉할 때 잘 덜어놔줍니다. 야, 이거 맛있겠다. 나머지 하나 더 구워줄게요. 직접 잡은 산천어 구이에 산천어 회도 이렇게 썰었고 콩가루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콩가루 준비해서 같이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밥은 아까 먹었고 지금 이제 술 한잔 하는 거라서 여자친구도 가볍게 한잔 한다고 하네요. 따라줄게. 짠. 회부터 한번 먹어보자. 일단 비린 걸 진짜 못 먹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쪽 한번 먹어봐봐. 일단은 나는 간장부터 찍어 먹을 건데 용기 있으면 간장부터. 근데 이게 되게 맛있는 회야, 산천어회. 일단은 간장 가볍게 찍어서 먹어볼게요. 저 먼저. 요런 느낌이에요, 살성은. 야, 하나도 안 비려. 간장 찍어 먹어야 돼. 오히려 숙성돼서 더 맛있네. 그치? 일단 비린내는 안 나지? 내가 방열을 좀 제대로 하긴 했거든. 아까 차 트렁크에서. 비린 맛은 하나도 없지. 아니, 뽀얗잖아. 안 비린 것도 안 비린데 흉내가 안 나는데? 흉내도 안 나지. 못 먹어요. 흉내 나는 거 못 먹고 비린 거 못 먹고. 약간 연어? 연어회 같은데 조금 더 쫄깃쫄깃하고. 연어 광어 섞었는데. 그러게. 산천어 회 제가 축제장에서 작년에도 못 잡았어요. 저희가 사서 먹었을 때는 이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갖고 와서 뜨니까 위생 부분은 훨씬 좋기는 한 것 같아요. 나는 간장. 와, 간장 한번 찍어 먹어보지. 응, 먹어볼게. 초장 맛밖에 안 나니까 그러면. 일단 식감이 맛있네. 신선한 연어 느낌이다. 기름짐만 따지고 보면 송어나 뭐 연어 정도의 기름짐은 아니에요. 그 대신 좀 담백한 맛이 나네요. 뭐 마실까? 내가 빨리 먹으니까 이거 좀 지저분해 보여도 그냥 초장을 찍고 콩가루 팍 찍어. 원래 송어회를 보통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아예 회무침 양념까지 다 해서 하려다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찍어 그냥. 푹 찍어 푹. 와, 흘려도 되니까 먹어봐. 그럼 또 다른 고소함이 나지. 기름기가 조금 적으니까 고소하지. 그거 같다. 숭어인가? 숭어? 송어. 아, 송어. 그래, 아버님이랑 같이 많이 먹으러 갔다면서. 음. 저희가 만난 지 연차로 14년 정도 됐어요. 완전 가족 같은 사이입니다. 양가 부모님도 아시고요. 나는 뱃살 먹어봐야겠다. 뱃살 먹어볼래? 뱃살을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조그만 거 한번 먹어봐라 그래도. 야, 이건 맛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지금 위에 등살 쪽 먹어보니까 이건 100% 맛있다. 쌈 팍 찍어서 먹어. 뱃살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숙성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참치 같은 거 드셔보시면 방어나 뒤에 살짝 뭐라 그래야 돼? 기름진 맛 같은 거 나잖아요. 확 옵니다, 확. 야, 너무 맛있다. 축제장에서는 약간 흙내 비린내 났었는데. 그래, 살아있는 거 그냥 머리 잘라가지고 그냥 내장 달린 상태로 떠버리니까. 전혀 안 나. 바닥고기만 나. 그래? 근데 그래도 축제장에서도 손질 하시는 분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기도 해. 깔끔하게 손질하시는 분들은 또 깔끔하게 해주시는 것 같던데. 아니, 또 엄청 많잖아, 사람이. 콩가루 한번 찍어 먹어보자. 뱃살이 월등하게 맛있어. 뱃살 먹어. 이건 사실 송어회집 가면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이게 이 지역에서만 그렇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송어회 아버지가 좋아하셔서 되게 자주 먹거든요. 야채 무침 이렇게 해가지고 와! 나는 콩가루 스타일. 근데 오늘 근데 맛있는 이유가 너가 큰 거 잡아서 그런 것도 있어. 생선은 아무래도 큰 게 맛있을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40 넘는 거는 잘 안 나와. 송어는 큰데 제가 영상 촬영할 때 맨날 맛있는 거 먹으면 야, 이거 누구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오늘 그런 날이라서 너무 좋고, 오히려 이게 혼자 먹을 때는 아이고 한 입씩 음미하니까 더 이제 리액션이 큰데
사람이 있잖아요 옆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평소보다 리액션이 제가 적은 거예요. 저도 뭐 지인분들이랑 술 먹을 때는 막 이렇게 안 하니까요. 근데 맛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짠. 제대로 드시네 아주. 아니 살성이 굽는데 맛있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그리고 우리는 산천어 구이는 그때도 맛있게 먹었잖아. 저거 그냥 다 맛있을 수밖에 없는 맛이야. 대박이다. 소금 간도 했으니까 갈비뼈 좀 있는데 저는 입에서 바를게요. 밥 반찬인데? 그래. 내가 소금 간도 간간하게 했거든. 와, 야, 너무 고소해. 오늘은 구이 쪽이네 그럼. 야, 육즙 나오는 거 봐. 얘는 진짜 잘 껐다 근데 내가 생각해도. 겉은 엄청 바삭하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여자친구랑 맛있게 먹고 매운탕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빈입니다. 어제 눈이 제법 와가지고 전체가 다 눈으로 덮였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동해로 낚시를 갑니다. 제가 영상 초창기랑 뭐 낚시 입문할 때 다 동해에서 낚시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남해로만 다니죠. 그래서 옛 추억도 할 겸 동해로 오랜만에 가고 있습니다. 와,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온다. 오늘 포인트는 저쪽이 주문진항이에요. 그리고 요 다리를 기준으로 이쪽은 기수역입니다. 기수역이라 하면 그러니까 민물이랑 바닷물이 만나는 지형이고 지금 시기에 여기서 또 맛있는 녀석들 나오거든요. 오늘 물색이 굉장히 맑아요. 오늘은 여기서 낚시 시작해 볼 거고 상하류 이렇게 이동하면서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저 다리 기준으로 다리 밖으로는 낚시가 금지기 때문에 안쪽에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물색이 진짜 맑습니다. 이 정도로 맑으면은 낚시할 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우와, 와 진짜 맑다. 뭐가 있는지 다 보여요. 어쨌든 여기서 한번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장르가 그렇지만 고기만 있으면 굉장히 쉬운 낚시예요. 낚시방에서 요런 거 가지채비 하나 사왔고 갯지렁이 달아서 진행할 거예요. 밑에 봉돌 하나 달고요. 채비도 2000번 릴의 합사 1호입니다. 그리고 라이트대 에어더락, 이거 제가 볼락 낚시할 때 쓰는 건데 라이트대에 이런 식으로 밑에 봉돌 하나 달고 가지채비 이렇게 해서 질질 끌어오는 스타일의 낚시가 될 겁니다. 이것도 뭐 크게 다시는 분들도 계시고 작게 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말아 올려서 반절만 남기고 잘라줄 겁니다. 오늘도 구독자님 도착하자마자 두 분이나 뵀어요. 제가 보통 사람 없는 데만 다니는데 여긴 굉장히 유명한 포인트예요. 앞으로는 혼자 고즈넉하게 하는 영상도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좀 소통하면서 하는 낚시도 해볼 겁니다. 내려가 보자. 저는 이런 식으로 채비했는데 완전 다운샷 채비 하셔도 되고 지그헤드 채비에 그냥 웜 끼셔도 돼요. 근데 아무래도 생미끼가 확률이 높으니까 저는 생미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 얘네 있기만 하면은 반응은 빨리빨리 오는데 일단 던져봐야죠 뭐. 부채꼴로 열심히 노려보겠습니다. 멀리 던질 거 없이 던져서 정렬만 잡아주고 밑걸림이 여기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 이렇게 끌어주면서 반응 보는 겁니다. 바닥을 끌어주는 스타일의 낚시가 될 거예요. 오늘 대상어가 뭔지 잡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 별거 아니니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강도다리 잡으러 왔습니다. 그 도다리인데 이제 무늬 있는 녀석들 아실 거예요. 얘네가 대부분 동해로 흐르는 이제 하천 기수역 대부분 존재하고 얘네 그냥 내항에도 사실 많아요. 내항에도 많고 여기는 기수역이기 때문에 도다리가 좀 개체수가 있는 편이라서 도다리 좀 잡아보려고 왔습니다. 사실 그냥 원투 낚시 쫙 펴놓고 앉아있으면 훨씬 조가가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해 낚시가 굉장히 오랜만이기 때문에 추억의 장소들이 많거든요. 저 다리도 그렇고 여러 군데를 이렇게 산책하듯이 즐기면서 낚아보려고 이 릴대 꺼낸 거예요. 뱃지렁이가 지금 크거든요. 근데 큰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즘에 날도 춥고 이제 영등철도 다가오고 대상어 할 만한 게 사실 많이 없잖아요. 한방 낚시, 그러니까 굵은 애들 한 번씩 터지긴 하는데 보통은 지금 시즌은 뭐 학꽁치, 볼락 정도가 끝인데
얘도 겨울 장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곧잘 나옵니다. 이맘때쯤 되면 동해 기수형 라인에 강도다리들이 잔뜩 있어요. 입질도 못 봤다. 너무 작아가지고. 뭔가 묵직해서 끌어오는데, 한 마리 잡았는데 이거 너무 조그맣잖아. 야, 이거는 오늘 대상어 강도다리예요. 여기 이제 무늬가 있는 게 특징이죠. 이거 뭐 먹을 거나 있겠어요. 이거 바로 방생해 주고요. 그래도 한 마리 잡았다. 계속 해보자. 주문진에서 한 20분 정도 내려와서 남항진 해변에 왔습니다. 20분 내려왔는데 여기는 바람이 엄청 불어요. 보시면 여기 우측도 똑같이 민물이 이렇게 오고, 저기 좌측도 그래요. 좌측에서도 민물이 와서 저 다리 뒤 바다로 나가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는 여기가 제일 유명한 포인트라서 조사님들이 많이 계실 줄 알았는데 오늘 바람 때문에 조사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저기 멀리 투망하시는 분들만 좀 보이고요. 이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보다는 저 우측 민물 만나는 데서 많이 하시던데, 여긴 저도 처음 와보는 자리여서 재밌을 것 같아요. 진석기 시대님이 여기서 많이 잡으시던데, 진석기 시대님 영상 보고 와본 건데, 진짜 대각선으로 쳐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저쪽은 수심이 얕고 여긴 얕고 가운데가 골이네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가운데가 이렇게 물 골이고, 그 골에다가 던진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다당 털리는 거 영상에 들어갔나 모르겠네. 발 앞에서 무네, 발 앞에서. 야, 얘는 얘도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냥 담아둘게요. 작아도 소중한 식량이에요. 재밌네. 영상에 들어갔을지 모르겠는데 두두두둥 치는 게 재밌어요. 이게 별도의 액션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살짝 감아주다가 스탑앤고라 그러죠. 입질 왔다. 스탑앤고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입문하시기에도 좋고, 그냥 저렴한 로드랑 저렴한 릴 사와서 그냥 하시면 돼요. 야, 이거 다 가시나무네. 가시가 엄청 세요. 조심해야겠네. 바닥 열심히 긁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긁다 보면, 아닌가? 이거 작은 거다. 통통 치거든요. 조금 삼키길 기다릴게요. 잡았구나. 뭐가 탈탈탈탈 거리길래, 아이고 얘도 크진 않구나. 왜 사이즈가 이렇게 다 고만고만하냐. 야, 이게 너무 조그맣긴 한데. 이게 그리고 애들이 작으니까 입질도 엄청 약하게 느껴져요. 그냥 살짝 통통 이렇게 밑걸림인가? 살짝 뭐가 걸렸나? 요 정도 느낌에서 이상한데 하고 채보면 나오는 약간 요런 느낌. 탈탈 이런 느낌이 아니라 통통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굵은 애들은 제법 두두두 가져가요. 얘네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한 30cm 가까이 되는 애들이 진짜 이만하거든요. 그런 거 하나 잡아봤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네. 해변 예쁘다. 이게 길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길이 있네. 사람 없는데 최대한 들어가 볼게요.
오늘 근데 바람이 너무 분다. 바람이 좀 심해서 걱정입니다. 부채꼴로 열심히 탐색해봅니다. 오늘도 날씨는 진짜 좋아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렇지 겨울답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고기온 10도인가 찍히던데. 입질 오죠. 조금 여유롭게 먹길 기다려주고. 초리대 움직임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오, 가져간다. 그렇게 크진 않나 보다 해도. 오, 씨알 괜찮은데? 야, 드디어 먹을만한 씨알 하나 나왔다. 와, 완전 얕은 발 앞에서 나옵니다. 담아둬야 되겠다. 입질 왔죠? 느껴지시나 모르겠어요. 야, 오, 얘는 힘들어. 오, 치는데? 뭐지? 도다리 아닌가 보다, 얘는. 으아. 도다리가 아니네. 아이고. 빠졌네. 황어예요, 황어. 잘 빠졌습니다. 쟤는 비리고 먹지도 못해서 아예 라인이 끊겼네요. 끊어졌죠. 황어가 어디냐. 손맛은 좋았습니다. 황어 그렇게 크지도 않았는데 40, 50 되는데 못 올리네요. 이게 기성품 탭이라서 약해요. 그래서 바늘도 새로 묶어줬어요. 혹시 굵은 도다리나 아니면 황어 손맛도 제대로 봐서 꺼내서 보여드리려고요. 목줄이 좀 약했나 봅니다. 기성품은 한 마리는 얻어 걸린 걸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굵은 애 한 마리만 더 나와주면 포인트 옮기길 참 잘했다고 자화자찬할 것 같아요. 저기는 작은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영상에 다 담지 않겠지만 막 쇼파이트 나는 것도 많고 요만한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보면은 저기서도 굵은 거 잡으시던데 뭐 오늘 그런 건지 뭐 제 실력이 문제인 건지 모르겠지만 4-5마리 연속으로 요만한 게 나왔다는 거는 옮길 가치가 충분히 있죠. 여기서 먹을 만한 게 나왔고요. 해 지기 전까지는 여기서 좀 집중해 보고 여기도 반응 없으면 다시 넘어가 볼 생각입니다. 얘네들도 시간에 따라서 움직임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저녁 피딩에 움직일 테니까 또 일찍 나오니까 또 좋네요. 낚시 오래 해도 아직도 해가 중천입니다. 입질 왔다. 통통 치. 아, 황어다 이거. 근데 이게 도다리는 통통 치다 많은데 황어는 이렇게 라인이 살짝 풀리듯이 와요. 아, 먹고 있다. 황어다 친다 쳐. 이번에는 올려볼게요. 줄 새로 묶어가지고. 야, 차라리 농어나 숭어가 좀 나와주지.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으니까 올릴게요. 제가 이 립그립이라 그러죠. 립그립 잘 안 쓰거든요. 얘한테는 씁니다. 진짜 비려요, 이 황어가. 만지기만 해도 비립니다, 이 녀석. 진짜 비린 생선이죠. 씨알은 뭐 40 조금 안 되겠네요. 잘 빼서 방생해 줍니다. 이 황어는 개체수도 많고 맛만 좋으면 참 인기 많은 어종일 텐데 가시도 많고 무엇보다 비립니다. 제가 한 번쯤은 먹는 거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오늘은 아니에요. 가라. 고맙다, 손맛 보여줘서.
그래도 그럴싸한 것도 하나 나왔어요. 근처에 조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정숙하게 할게요. 사실 이 정도도 원투 낚시할 때 다 방생하는 사이즈인데 오늘 씨알들이 아쉽기 때문에 담아둡니다. 오늘 석양도 기가 막히죠. 낚시는 너무 재밌어서 저녁 피딩 볼까 했는데 바람이 좀 세요. 여기는 이제 바람이 너무 불어서 안 되겠습니다. 저쪽으로 가서 마지막 저녁 피딩 볼게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저기는 등질 수 있거든요. 큰 거 한 마리 주세요. 앉아서 해도 잘 날아가네. 아니면 너무 작아서 또 있다. 이거 너무 작아서 감흥이 없는 거였다. 달려 있습니다. 고만고만한 도다리일 것 같아요. 열심히 오네. 앉아서도 나오긴 하네. 야, 오늘 요만한 깻잎 사이즈라 그러거든요. 깻잎 사이즈. 이거 깻잎도 안 되려나? 안녕하세요. 도다리 좀 나오나요? 네? 도다리 좀 나오나요? 새끼밖에 없네요. 그쵸? 여기 작은 거밖에 없죠. 도다리 가전은 가세요? 잡으시면? 아니요. 안 가죠? 안 가져갔어요. 그래. 여기 그나마 조금 괜찮은 거 2마리 있는데 드릴까요? 괜찮으세요? 살려줘야겠다. 엄청 조그만해 애들이. 요만한 거 나오죠 이 자리는. 저 맞은편은 그나마 좀 괜찮더라고요. 너무 작다. 조사님도 안 가져가신다고 하시니까 방생해 줍니다. 얘네 보호색이 이래가지고 오래 있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잘 숨어있네. 가겠죠? 야, 가라. 배고픈데 그냥 들어가긴 그래서 오랜만에 오징어 숭대가 좀 땡기더라고요. 오징어 숭대 좀 싸갈게요. 뭘 싸가야 되나 이거? 여기 사갈 수도 있는 거죠? 오징어 순대 사갈 수 있는 건가요? 반대쪽이에요? 뒤로 왔구나. 와, 이게 중이에요? 네, 얘네가 중이고 얘가 17,000원 소짜. 중은요? 19,000원. 중짜리 2개 주실래요? 계란 입히는 게 원조 오리지널, 계란 없이 바짝 굽는 게 누룽지. 근데 저것보다 더 큰 거 말하는 거. 네, 잘 먹겠습니다. 제가 사람 많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와, 이렇게 많을지 몰랐습니다. 오늘 평일이어가지고 조용히 살 수 있을 줄 알았고 시장이 여긴 줄 알았어요. 여기는 뒤 창고였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맛있겠다. 기가 막히죠. 간장에 먹어야 제맛이지. 조금만 짜요. 한잔 할게요. 제가 평소에는 술을 잘 안 먹어요. 자급자족 할 때만 먹는데 오늘은 자급자족 실패죠. 원래는 이러면 안 먹는데 오늘 좀 특별한 케이스네요. 오늘 같은 영상은 뭐 이것저것 뭐 잡긴 했잖아요. 그래도 제가 오늘 자급자족을 못했기 때문에 다 삭제하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너무 업로드가 늦어지니까 올려봤습니다. 이거는 올릴 예정이에요. 이거 뭐 반은 누룽지고 반은 뭐 계란물이래요.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간장이죠, 간장. 오늘 이상하게 오징어 순대가 계속 먹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거 속초나 동해 놀러 가면 꼭 먹거든요. 이 맛이지. 고소한 맛. 맛있다. 오늘 한두 마리만 괜찮은 씨알 2마리만 더 나왔어도 벌써 썰어갖고 먹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막 요만한 도다리 나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정겨운 성빈 시즌3 느낌으로 살짝 제가 안 하던 장르도 해보고 새로운 것들을 조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좀 다양한 영상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먹방 촬영을 막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진짜 재밌었네.
제가 안 하던 장르잖아요, 잘. 그래서 더 설레고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꼭 성공해보도록 할게요.